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2주 만에 뵙네요. 지방선거로 한 주 쉬었죠. 자, 그래도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소리 없는 전쟁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결투할 때 당신은 총을 잘 쏘냐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20걸음 밖에서도 와인잔의 목을 맞출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장전된 총이 당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어도 와인잔의 목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시장이 공포에 질렸을 때, 그죠? 돈을 걸지 않으면 가상매매를 하면 그 정도 가격에서 사놓고 기다리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돈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주변의 뉴스나 이렇게 경제TV에서 시장의 하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안 좋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게 되면 그 부분을 견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공포와 탐욕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것이 주식시장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들어가기 이전에 노란톡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8 김기수 문자 전송하시거나 오른쪽에 QR코드를 찍으셔서 보내시면 저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자,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의 시장은 연속성이 중요한데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죠. 6월 2일 날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급락했었던 2.6% 하락했었던 배경에 슈퍼 배드 필링이다 라고 하면서 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전 세계 채용 중단에 관련된 메일을 발송한 것이 테슬라가 9% 급락을 하고 기술주들의 약세를 불러일으켰죠. 사실 그 전날 JP모건의 CEO가 미국 경제 진단을 하면서 허리케인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부정적 시각을 이야기했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당신 달나라 여행에 행운이 있기를 하면서 조금 비판적인 어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포드나 스텔란티스 그리고 인텔의 투자를 봐라. 앞으로 투자를 지속하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지나친 우려는 기우다라는 흐름의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6월 4일 날 일론 머스크는 인력 과잉 발언을 번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가상화폐를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 부분에 있어서 CEO답지 않은 가벼움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기업의 경영 리스크, 경영자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에 좀 우리가 둔감했었죠. 그런데 북한이 6월 5일 날 SRBM 8발을 발사한 부분에 맞대응으로 우리 한국이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발사하고 또 죽음의 폭격기, 전략 폭격기를 괌에 배치하는 상황,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올해 들어서 18번째 무력 도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7차 핵실험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좀 겁나겠죠. 그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워낙 이 상황들을 많이
봐왔었기 때문에 조금 무감각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긴장 완화시키느냐 하는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그 속에서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해양 패권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죠.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라든지 그리고 오커스 그리고 IPEF를 통해서 중국의 해상 영향력을 봉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맞대응으로 지금 중국이 캄보디아의 비밀 해군 기지를 착공하고, 또 남중국해 공역서 호주 정찰기에 그죠? 색깔을 뿌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 참 이런 지정학적 위험 흐름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화물연대가 또 어제부터 6개월 만에 또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류 대란이 또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핵심 부분은 안전 운임 일몰제입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아실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이냐, 아니면 그 속에서 경영계가 이야기하는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너무 커서 연장할 수 없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얼마나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길을 빨리 찾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시멘트 업계는 그 물류, 유통 이쪽이 현격히 줄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부분들은 결국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부담으로 존재하는 우리 시장만의 요인 중에 하나죠. 그런 가운데 또 오늘 아침에 들려온 세계은행의 이야기,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 GDP 성장률을 1월에 4.1%에서 2.9%로, 작년에 5.7%였거든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을 반토막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재반 여건이죠. 1970년대 오일 쇼크와 관련된 이야기도 자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흐름들, 이런 내용들 속에서 유독 우리 시장만, 미국 시장이 금요일 하락하고 월요일 우리 시장 6월 6일 휘장일 때 소폭 반등, 그리고 어제도 소폭 반등했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는 홍콩부터 시작해서 일본, 대만 양호한 흐름의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제부터 이틀 연속 음봉을 맞으면서 아시아 시장 내에서도 왕따 당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의 궁극적인 부분은 내일 우리 시장이 3개월마다 돌아오는 쿼드러블 워칭 데이, 내 마녀의 날, 그 속에서 파생상품과 연계된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으면 뺄 수만 있으면 다 빼고 싶다라고 이 연기금 관련자가 이야기했다는 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국내 3대 연기금 국내 주식 운용 비중, 이거 잘 살펴보시면 지난해 말 국민연금의 비중, 국내 주식 운용 비중은 17.5%였는데 2025년 15%로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은 19.1%에서 14.5%로,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18.5%에서 10%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객 예탁금이 가장 많았을 때가 작년 1월 12일 74조 8천억 정도의 고객 예탁금이었었는데, 지금은 60조에서 58조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자, 개인의 고객 예탁금 부분도 줄어든 상황에서 이 3대 우리나라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린다라고 하는 이 흐름 부분은 안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규모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나 교직원 공제나 사학연금이나 전체 자산의 흐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은 낮아져도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는 시장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매도하라 라고 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대 하락을 하고 그 영향이 어제 우리 시장에 월요일 날 시장이었으니까 화요일 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에게도 하락 영향을 가지고 왔죠. 참 불쌍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국제반도체 장비 재료협회에서 SEMI가 발표한 1분기 전 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액 글로벌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5% 정도 증가했는데 한국은 그리고 대만은 전년 동기 대비 우리 시장은 마이너스 29%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부분,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의 중에서는 그죠? 이러한 피해를 본 종목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흐름 부분이 필요로 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가 하향 이 부분에 너무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게 김 기수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러한 반도체 시황 흐름에 의해서 먼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미리 하락을 했었던 부분의 하나이고 또 그렇게 전망하는 보고서 중에 하나다라는 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매일 듣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국제유가가 120달러, 그죠? 120달러를 돌아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을 겁니다. 여기서 국제유가가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물류비가 증가를 하겠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죠? 지금 물류비가 6천억에서 8,576억, 40%가 증가를 하고 LG전자가 물류비용이 52%, 그리고 LG화학이 114%, 그리고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이 30%, 50%대의 물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자, 이런 굴지의 대기업들도 이런 물리 비용이 증가를 해서 영업 이익의 축소가 불가피한데 중소기업은 어떻겠습니까? 이 유가는 그래서 중요한 흐름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가가 더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유가 강세의 지속 배경. 여러분들 오펙이 이제 6월 2일 날 증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사우디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계절적으로 지금 미국은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와 있고 허리케인 시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중동은 5월과 8월에 냉방용 발전 이 부분 때문에 석유 수요가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5월과 8월까지는 유가 상승의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길면 9월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유가가 쉽게 내려올 이유는 없다는 거죠. 다만 이런 공급의 우려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유가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갖고 오려면 결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사우디를 방문한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그때가 유가가 턴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MBS, 그죠? 사우디 젊은 왕실의 왕세자 이 부분이 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불협화음이 있었죠. 이런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공급 쪽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그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유가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반작용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뉴스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공급 쪽에서는 그런데 수요 쪽에서는 어떠냐? 아까 여러분들께 보셨지만 러시아가 생산하고 있는 석유 그 부분을 걸프 3국이나 미국, 이란, 베네수엘라, 노르웨이, 캐나다 이쪽이 다 커버를 해도 그죠?
친러시아 국가 중국, 벨라루스 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82%밖에 상쇄하지 못한다. 공급 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가운데에서 공급만 바라보면 답이 없지만 지금 러시아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싸게 석유를 팔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최대 소비국 중에 하나인 중국이 그런 싼 러시아산 석유 원유를 수입하는 부분 그렇게 확대가 된다면 지금 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은 중국이 16%밖에 되지 않는데 그 부분이 늘어나거나 또 인도 역시 인도는 이미 수요 이탈이 확인되고 있지요. 무슨 얘기냐? 인도의 원유 수입량이 YOY 기준 11%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펙산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그죠? 수입은 늘어났는데 오펙산은 줄어들었다는 건 뒤로 러시아산을 계속 사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수요가 이탈하게 되면 유가가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궁극적으로 탄소 중립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원자재, 특히 원유 이런 쪽에 절대적 레벨 자체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걸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 3, 4주 전에 여러분들께 버핏이 남들어 할 때 욕심내라고 했었던 부분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과 그리고 쉐브론을 버핏이 투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죠. 올해 1월부터 엑슨모빌의 주가입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과 다우지수는 다 S&P 500 다 하락하고 있지만 엑슨모빌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의 가장 주도 섹터 흐름 부분은 뭐예요? 이 에너지 섹터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 시장의 종합상사 관련주인 LX 인터내셔널이나 그리고 정유주도 2주 동안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들, SOE나 GS 이런 쪽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러시아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황제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석유 생산 2위, 천연가스 2위, 석탄 6위, 에너지 시장의 황제. 그 속에서 지금 규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EU가 최종 확정시킨 리파워 EU 계획. 이거 자세한 내용 이거보다 결국 가장 핵심은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가속화입니다. 이걸 수치로 한번 보게 되면 그중에 원전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2위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상향 조정시켰다. 그죠? 자, 2021년에 159기가와트인데 2030년 핏포 55에서는 그죠? 530기가와트였었는데 그걸 또 증가 12% 가까이 증가시키면서 592기가와트. 그리고 풍력 역시 189기가와트에서 469기가와트, 510기가와트로 월등하게 늘린다는 겁니다. 이게 5월 말 부분에 나왔었던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하나솔루션과 OCI가 중심이 돼서 태양광 부분이 올라왔고 또 풍력 쪽에서는 CS 윈드와 CS 베어링 그리고 상강 에멘트 쪽 부분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오늘은 엑슨모빌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다 음봉 조정을 맞았습니다. 왜? 한 2주간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 흐름이 좀 나올 시점인 거죠. 자, 내일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이렇게 풍력과 태양광, 조금 전에 언급드렸었던 주식 중에서 수급 흐름이 양호한 쪽 라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 타이밍을 잡아서 매매도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월 15일 누리호 2차 발사가 있죠. 이미 여러분들께 그죠? 이 무기 수출 증가는 단순한 게 아니다.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다. 그래서 사우스코리아의 수출 증가율을 잘 봐야 된다. 그죠? LIG 넥스원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 한국항공우주가 뒤따라 올라가고 자 이제 누리호 2차 발사가 6월 15일 날 있는데 지금 국면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 뭐예요? 성공을 하더라도
그죠? 재료 노출 시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단기 쫓아가는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는 가격대에 와 있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국내적으로는 내일 옵션 만기, 쿼드러블 워칭데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한 움직임, 그런 가운데에서 그 다음 날 중국이 PPI가 내일 같이 발표가 되고, 그런 가운데 5월 소비자 물가 미국이 발표가 6월 10일에 있습니다. 이미 예상치는 사실 지난달 8.3까지 내려왔고 또 이번 전망치는 8.1에서 8.3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2개월 연속 하락을 하는 흐름들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 정점에 대한 물가 정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 보셨지만 유가가 5월 달에 7% 정도 오르고 지금 6월 달에 4.8%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 가격의 상승 부분, 이 부분 때문에 다음 6월 달 CPI, 다음 달에 발표되는 6월 CPI는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예상만큼 둔화된 흐름이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벌떡 일어선다라고 바라보시지 마시고, 그죠? 이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에 또 남아있는 게 있다. 그죠? FOMC 6월 정례 회의가 다음 주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죠? FOMC 6월 정례 회의 이 속에서 6, 7월 빅스텝과 관련된 인상,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 과정. 참 주식 시장은 올라갈 때는 벌떡벌떡 잘 가지만 내려온 약세 시장으로 전개되면 주가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면 그 다음날 추가 상승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떨어진 거 잘못 받으면 지하실로 내리꽂고 하는 부분들이 함께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장 상황과 그리고 종목의 수급과 그죠? 이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6월 정례 회의까지가 마무리가 돼야 그나마 시장이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 거기에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향후 7월 달에 금리 인상 속도, 그리고 9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말 것이냐, 0.25bp 인상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한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 이런 부분 그 속에서 대차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 규모에 대한 힌트, 이런 부분까지를 봐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참 종목을 끌고 가는 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위치이긴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 여러분들께 드리면, 이미 2주 전에 그죠?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미국 시장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2020년 3월 달 글로벌 시장이 폭락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 2020년 3월 달에 글로벌 시장 폭락하는 그 규모만큼은 아니지만 자사주 매입이 역대급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밀리는 타이밍에서는 크게 도망갈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이야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2주 동안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잠시 후에 MTN 홈페이지 화면을 보게 되면 온라인 6시 10분부터 한 3, 4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섹터별, 오늘은 문화 콘텐츠 쪽에서 반등을 했는데 반등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 쿼드러블 워칭 데이와 그리고 그 이후 미국 소비자 물가에 대한 반응, 그리고 섹터 우위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날씨도 덥고 그리고 시장은 짜증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그죠? 희망의 빛을 찾는 것 또한 주식시장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죠.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